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 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 범죄라는 말은 사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에 나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부른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행위가 국제 기준상 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는 법조계가 결정할 사안이라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확실하게 제노사이드로 보인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한편 이 카린 칸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 검사장도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부차를 방문한 후에 범죄 현장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어서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에 의한 제노사이드를 수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방검사 세레이 루제스키는 15일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유럽 사람이 제노사이드를 부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간 살인사건 수사를 담당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시신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폭발이나 포격으로 죽은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총격이 이루어진 것은 머리, 전신 등 시신별로 다르긴 해도 대부분 팔과 다리가 신체 뒤쪽에서 묶여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잔악한 전쟁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행위를 직격하면서 표현한 제노사이드란 무슨 의미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국제법상 이 제노사이드라는 건 뭐냐면 1948년 제정돼 가지고 1951년 발효된 제노사이드 범죄 예방 협약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겁니다. 여기는 이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진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제노사이드 행위에는 살인과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또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 아이들을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강제로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제노사이드에 대한 사건 기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제노사이드 협약이 국가, 민족, 인종, 종교 등 4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파괴 행위에 제노사이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제노사이드 기소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행위의 의도를 입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러커스테 제노사이드와 인권연구센터 알렉산더 힌턴 소장은 모든 것은 정말로 의도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 학살 정권이나 지도자들은 재판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의도가 무엇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은 명확한 의도가 드러난 문서를 찾으려 하겠지만 결국 의도는 상황과 폭력 성향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제노사이드나 전쟁 범죄 또는 반인륜 범죄 혐의로 누군가를 기소한다고 해도 이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 같은 국제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려면 피고인이 구속돼야만 한다는 것도 이 제노사이드 처벌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국제법정에서 제노사이드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 제노사이드 협약이 채택된 뒤에 50년이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루안다 타바 마을의 후투족 출신 시장이 1994년 투치족 등 수십만 명이 집단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제노사이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과연 이 제노사이드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부차시에서 일어난 러시아군에 의한 잔악한 행위들은 충분히 제노사이드로 볼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의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민간인을 공격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차에서의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 보도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제법률 전문가들은 부차나 보로단카 그리고 마리우폴 등에서 전쟁 범죄의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지만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가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탈나치화해야 한다든지 또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실체를 부인하는 말들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발언들이 특정 집단 파괴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제노사이드 전문가인 유진 핑켈 교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말했듯이 러시아가 국가 집단으로서의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의도와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의 발언이 처음에는 탈나치화에 초점을 뒀지만 이후에 탈우크라이나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걸 우크라이나 제거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이 러시아군의 만행에 대해서 제노사이드 가능성을 말하고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제노사이드라고 발언을 했지만 정작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행위가 제노사이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국제 변호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힐 뿐 공식적으로 제노사이드라고 선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제노사이드라고 선언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지만 많은 나라 정상들은 아직 이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형제 같은 사이이므로 이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주의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가장 잔혹한 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으며 이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친 짓이며 믿을 수 없이 잔인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러시아군의 행위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라고 선언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행위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했지만 정작 미국 국무부는 공식 규정을 피하고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 역시 아직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마크롱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노사이드 발언에 대해서 구두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정치적 요인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군의 만행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 군사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유엔 협약은 이 제노사이드라고 판단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군대라든지 미군이 당연히 참전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 국무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노사이드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삼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행위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려면 최소 나토 동맹국들하고는 조율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 대항해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사를 할 주요 우방국들과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취하고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의해야 된다고 반발했죠.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끔찍한 전쟁이다, 뭐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왜 성급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이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이 러시아의 포갑적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범죄 자체가 앞으로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할 수 있으니까 이 민간인 살상 등 행위를 자제하라, 이런 경고성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빅토리아 눌란드 국무부 정부 담당 차관도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결국 제노사이드라고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규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노사이드 발언의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러시아의 잔악성을 부각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동조를 끌어내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도로는 결국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 범죄자로 국제적 심판대에 세우게 될 것임을 명확히 규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전쟁 범죄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한 행동 자체를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게 되면 이 전쟁에 참여한 군부의 주요 지휘관들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 지휘부의 행동 억제 효과도 노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푸틴의 지위를 흔들어서 이 러시아 내부에서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러시아군의 행위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로 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화학무기라든지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은 또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은 최악의 비인도적 군사행동의 하나로 실제로 확인된다 그러면 서방이 설정한 레드라인, 그러니까 한계선을 넘게 된다는 점에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이 나토군이라든지 또 미군이 직접 전쟁에 개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이 마리우폴에 대해서 국제적인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확보한 샘플을 다른 국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 자체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점점 더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푸틴이 자신의 뜻한 바대로 전장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시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